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현대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일단 휴식기 동안에도 경기력이나 전술적인 무브에서 큰 변화는 없었고 이승우의 선발 출전에도 공격력은 무딘 모습이었다. 때문에 포항을 상대로도 약한 기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포항은 공격적인 광주를 상대로도 수비와 역습으로 재미를 상당히 보는 팀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리그와 ACL에서 포항을 잡아본 적이 없다. 이어서 포항은 그다지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왼쪽 풀백 이태석을 반대발 윙어로 쓰는 등 박태하 감독이 변화를 주는 요소가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다. 일단 포항은 공격적인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쉽게 달려들지를 않는 편이다.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고 오히려 포항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저득점 상황에서 신승하는 시나리오를 잘 쓰는 편이다. 전북이 전술적으로 포항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는 포항이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상대의 전진을 유도하는 식으로 나서는 모습인데 이를 이용해서 전북 상대로도 올 시즌 실리를 잘 챙기고 있는 모습이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경남FC 대 충북 청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남은 최근에는 박동진의 활약 등으로 공격력이 살아난 상황이다. 하지만 박동혁 감독은 선제골 허용 빈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동점을 위해서 후반전에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고 매 경기가 힘겨워지면서 다음 경기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충북 청주 특유의 수비적인 전술을 경남이 잘 파괴하지는 못하는 편이라서 선제골 허용이 치명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청주는 경남을 상대로는 강했던 편이다. 특히 경남의 공격적인 전술을 저득점 상황으로 이끄는 특유의 수비적인 전술로 재미를 자주 보던 편이었다. 물론 세부 전술 부족과 직선적인 공격에 의존하는 감독의 공격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는 내릴 수 있겠지만 좋은 수비적인 기조로 충북 청주를 끌어올린 스타일인 것은 분명하다. 일단 충북 청주가 수비의 힘으로 경남을 잘 상대했던 것을 근거로 들 수 있겠지만 충북 청주의 공격력 부족이나 경남의 저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과감하게 간다면 무승부를 기대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로 보고 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포FC 대 안산그리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포는 지난 경기에서도 이기던 매치를 무승부로 마무리 지었다. 최근에는 후반에 몰아서 실점을 하는 것으로 확실히 팀의 체력적인 부분이 아쉬운 상황이다. 특히 뎁스가 얇고 활동량 기반의 전술을 주로 사용하는 성향이라서 에너지 레벨이 하락한 상황에서의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는 평이다. 지난 시즌에도 여름에 부진한 흐름을 타고 9월에 회복세를 보이던 패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안산은 이관우 감독을 선임했다.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은 송경섭 대행은 프로에서의 지도자 경험은 있지만 이관우 감독은 수원FC 감독 대행이 프로 지도자 경험의 전부라는 것이다. 일단 재정상 어린 선수들을 자주 기용할 수밖에 없어서 대학 무대 지도자들을 데려오는 경우는 제법 잦은 편이긴 한데 이런 어린 선수들이 대체적으로는 문전에서의 침착성 등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흔한 편이다. 김포가 어느 정도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할 만한 매치업이다. 안산의 어린 선수들이 문전에서의 침착성을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관우 감독의 지도력도 프로에서는 증명이 된 것이 적다고 보고 있다. 물론 김포의 버티는 능력이 여름에 하락세를 보이는 건 감안해야 할 것이다. 김포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대전 하나시티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지난 경기에서는 마사의 멀티골로 승리를 기록했다. 중원에서 공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등 희망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선제골을 넣은 뒤에는 밀리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대전이 추격골을 허용하게 되는 것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선제골 득점 이후에는 수원FC에게 밀리면서 결국 PK로 동점 상황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어서 인천은 최영근 감독 체제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겠다.
지난 경기에서는 인천이 포백을 가동했고 신진호와 이명주를 동시에 기용하면서 전진 패스의 양을 극단적으로 늘렸다. 11개의 슈팅 중 2개만 유효 슈팅이 된 것은 아쉬웠지만 제르소의 스피드에만 의존하던 역습 축구보다는 확실히 상대 진영을 넘나드는 빈도가 상당히 잦았던 것은 꽤 고무적인 모습이다. 대전은 늘 선취점을 넣은 뒤로는 상대의 맹공에 밀리면서 추격골을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모습이다. 지난 경기 인천이 역습을 벌이고 초반부터 라인을 올리고 상대를 타격하는 면모를 보여준 점에서 인천이 초반부터 달려드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인천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남FC 대 천안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연패는 끊었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전술적으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중민의 제공권이 아니었더라면 성남이 패해도 이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훈 대행이 전술적으로 뭔가를 단기간 내에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진 셈이다. 특히 공격적인 전술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천안의 철퇴에 당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서 천안은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저격하는 데 능하다. 최근 2승 1무도 이랜드와 경남 전남 등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하는 성향의 팀을 만나서 거둔 것이다. 특히 퉁가라 같은 선수는 스피드가 좋아서 수원 삼성보다는 천안에서 더욱 활약상이 좋을 수 있다. 물론 하프 스페이스 방어나 기본적인 수비적 규율에서는 천안도 흐름이 좋은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다.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크게 두드러지는 편은 아닌 게 사실이다. 성남이 전술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는다면 천안이 잘하는 역습 상황에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좋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 천안이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원정에서 유독 강한 것도 사실이다. 천안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